세계사는 로빈. 이란은 오늘날 중동 및 이슬람권에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온 대표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다수 중동 국가에서 미국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등은 정부 차원에서 안보와 경제적 실리를 위해 미국과 전략적 우방 혹은 동맹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반미를 통치 이념의 핵심이자 체제 정당성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란이 미국과 격렬하게 대립하면서도 정작 미국의 중동 개입 정책 덕분에 지정학적 반사 이익을 얻는 기묘한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이란의 최대 숙적이었던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켰고, 그 결과 이라크 내 다수파인 시아파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이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 동쪽 국경의 위협이었던 탈레반 세력을 약화시킨 건 역시 이란에는 안보적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치 않은 지원 덕분에 이란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시아파 초승달 벨트를 구축하며 중동 지역 내 패권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며 이란의 국력을 약화시키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이 제거한 독재자들의 빈자리를 이란이 파고들어 영향력을 넓혔다는 점은 국제 정치학에서 미국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자주 인용되는 대목입니다. 팔라비 왕조 시기 이란은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고 중동의 안보 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은 중동 내 석유 패권을 두고 세력권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영국은 기존 기득권이 있던 이란을 중심으로 석유 개발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소련의 영향력 확대로 이란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팔라비 왕조의 막대한 군사적 지원과 경제 원조를 제공하며 정치 안보적 영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란은 경제적 이권은 영국이 장악하고 국가 안보와 근대화에 필요한 기술 및 자본은 미국에 의존하는 독특한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우호적이었던 이란과 미국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 근본 원인은 1950년대 초 발생한 석유 주권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란의 석유 자원은 영국계 기업인 앵글로 이란 석유 회사가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지극히 불평등한 계약 조건을 통해 이란의 막대한 자원을 수탈하고 있었습니다. 1951년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집권한 민족주의 정치인 모하마드 모사데크 총리는 이란이 자국 석유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선포하며 석유 산업의 국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미국 자본인 아람코가 사우디 정부와 수익을 5대5로 배분하기로 합의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외면한 채 이란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였으며 오히려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와 함께 군사적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이란 민중들 사이에서는 영국이 우리 기름을 공짜로 가져가려 한다라는 비판과 함께 분노가 극에 달하였고, 모사데크 총리는 영국 세력을 이란에서 완전히 퇴출하며 주권 회복에 나섰습니다. 이란의 석유 국유화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상실한 영국은 미국과 공조하여 모사데크 총리를 축출하기 위한 비밀 작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초기에 미국 국무부는 모사데크를 공산주의자가 아닌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자로 평가하며 그의 제거가 오히려 이란 내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이란이 공산화될 위험이 있다는 냉전 논리를 앞세워 끈질기게 매달렸고, 결국 미국 정부는 중동 내 공산주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 아래 영국과 손을 잡고 쿠데타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비밀 해제된 미국 CIA의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아작스 작전이라는 암호명 아래 치밀한 공작을 펼쳤습니다. CIA는 언론을 조작하여 모사데크 총리를 비난하고 국회의원 매수와 대중시위 선동 등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였습니다. 작전 도중 쿠데타가 실패할 위기에 처하자 미국 본국은 중단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으나 현지 책임자였던 커밋 루스벨트가 이를 어기고 공작을 밀어붙인 끝에 결국 모사데크를 축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해외로 도피 중이던 팔라비 국왕이 복귀하며 이란의 전제 왕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란의 현대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민주적인 절차로 집권한 정부가 외세의 공작에 의해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본 이란 민중들에게 미국은 더 이상 자유의 수호자가 아닌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침략자로 각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배신감과 불신은 훗날 1979년 이슬람 혁명이 반미 성격을 띠게 되는 결정적인 역사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1953년 쿠데타로 권력을 되찾은 팔라비 왕조는 미국의 전폭적인 비호 아래 전제 정치와 급진적인 세속주의 정책을 강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왕실의 부정부패가 심화되고 서구화의 혜택이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면서 민중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이에 소외된 민중과 종교적 가치를 중시하는 성직자들의 불만은 임계점에 도달하였고, 이는 결국 1979년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주도한 이슬람 혁명으로 폭발하였습니다. 혁명에 성공한 이란은 팔라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신정 체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혁명 지지 시위대가 52명의 미국 외교관과 시민을 444일 동안 억류한 테헤란 미 대사관 인질 사건은 양국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하였습니다. 혁명 이후 수립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미국을 큰 사탄으로 규정하며 팔라비 왕조의 친미 유산을 전면 청산하였습니다. 이란은 체제의 정당성을 반서구, 반미 노선에서 찾았으며 이러한 강경 정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서방 국가들과도 외교적 마찰을 빚으며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였습니다. 특히 이란 정부가 추진한 핵개발 의혹은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금융제재와 석유 수출 금지 조치를 단행하여 이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으며 이란은 이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맞대응해왔습니다. 2013년 온건파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양국 관계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제네바에서 핵 프로그램 동결을 위한 임시 합의가 체결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상이 이어졌고 2015년 7월 이란의 핵 무기화 노선 제한과 서방의 경제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 이른바 이란 핵 합의가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이 합의는 이란에는 경제적 실리를, 미국에는 중동 개입을 줄이고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명분을 안겨주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공식 수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수십 년간 이어진 적대 관계에 훈풍이 부는 듯 하였습니다. 특히 이 시기, 이라크와 시리아를 거점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가 세력을 확장하자 미국과 이란은 공통의 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양국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하였으나 IS 격퇴라는 공통 목표를 위해 전장에서 은밀한 군사적 정보를 공유하거나 작전 범위를 조율하는 등 역설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출범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핵 합의를 역사상 최악의 합의이자 미국의 극도로 불리한 거래라고 비판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고 마침내 2018년 일방적으로 합의 탈퇴를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미국이 이란을 향해 이른바 최대 압박 정책을 펼치며 강력한 경제 제재를 복원하자 이란 역시 핵 활동 재개를 선언하며 양국 관계는 다시금 얼어붙었습니다. 이후 발생한 양측의 잦은 군사적 마찰과 대리 세력을 통한 대리전은 언제든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는 미국과 이란의 대립 2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